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우려를 표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외교를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민간단체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관한 대담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과 소통하며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중국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North Korea, we have expressed our concern that North Korea is preparing to conduct another nuclear test. We have said that publicly. We have communicated that to China, and the proof will be in the pudding. Let's see how things play out.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던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13일 룩셈부르크에서 이루어진 중국 양제츠 공산당 정치고공과의 회동에서도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우려했었습니다. 이날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 참석한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도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So, we want to work with China closely on this. We have a conversation with the PRC government. But there are times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o speak. 번스 대사는 이어 한국, 일본 등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중국 정부도 동참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를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반응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seek diplomacy and dialogue in order to advance the prospects fo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You also heard him say we have not heard a response from the DPRK. That was just a few days ago. There's been no change to that.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는 물론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도발적인 무력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5일 국무부 청사에서 미국을 방문한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계속된 활동들에 강력하고 조율된 국제 대응을 확실히 하기 위해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5일 조태용 신임 주미 한국 대사를 만나 동맹 관계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 동아태 트위터를 통해 조태용 한국 대사를 만나 미국과 한국의 필수적인 동맹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하는 데 미한 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 한국 대사인 조태용 대사는 한국 외교부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북미국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거쳐 1차관을 역임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내 4번 갱도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와 관련해 북한이 폭발력이 다른 핵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새 갱도를 복구하는 정황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몇 달간 복구 작업을 지속해온 3번 갱도는 핵폭발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제한적이며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전술 핵무기 실험에 적합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규모의 핵실험은 같은 갱도에서 여러 차례 실험이 가능하지만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판 새 갱도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추가적 실험을 필요로 하며
3번 갱도의 용량은 모든 실험을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브 슈멀러, 제임스 마틴 동아시아 비확산 센터 선임 연구원도 풍계리 4번 갱도 주변 도로 복구는 4번 갱도를 다시 활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4번 갱도를 복구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추가 핵실험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이 유엔에서 북한의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납치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에서 납치 문제를 주제로 연 화상 간담회에 참석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정부가 국제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unequivocally condemns the DPRK government's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abductions and forced disappearances. Abducting citizens of Japan and other nations and forcibly keeping them against their will in the DPRK is a travesty. The DPRK is responsible for so many human rights abuse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은 불법적으로 납치해 억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이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화상 간담회에 참석한 이시카네 김히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일본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apan has been striving alongside partner countries towards the immediate resolution of the issue in the international arena, including in the United Nations. The United Nations will continue to make every effort towards resolving this issue of global importance. 간담회에는 일본과 태국 등에서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들의 가족도 참석했습니다. 1977년 11월 15일 13살의 나이에 니가타현 니가타시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 씨의 남동생 타쿠야 씨는 즉각적인 납북 일본인 송환은 피해자뿐 아니라 북한에도 이득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最後に金正恩委員長に伝えます。人権問題である拉致事件の解決、つまり全拉致被害者の即時一括帰国を約束すれば、私たちは明るい未来を取り戻すことができます。同時に北朝鮮自身も人道支援、医療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て明るい未来を手にすることができます。金正恩委員長、どうか勇気ある英断を持って拉致事件の全面解決を図ってください。 북한의 납치 문제와 관련한 유엔의 간담회는 이번이 6번째로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서 북한으로 끌고 간 국군 포로와 민간인 납북자는 모두 8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등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 평양 미림 비행장 인근 열병식 훈련장에 이달 들어 병력의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VOA가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병력은 이달 1일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후 11일과 14일 등 여러 날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14일자 위성 사진의 경우 병력의 무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 점 8-9개가 확인됐는데 과거 열병식 훈련 때처럼 병력이 정사각형 대열을 이루거나 행진을 하는 듯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고 훈련이 본격화될 때마다 포착된 차량의 주차 모습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포착된 모습만으로 열병식 준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본격적인 열병식 훈련에 앞서 이와 비슷한 규모의 병력이 훈련장에 나타난 전례로 보면 3개월 후인 9월 혹은 10월에 열병식 개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북한 등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체계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 국방수권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16일 이틀간의 마라톤 심의 끝에 8,576억 4천만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23표, 반대 3표로 의결했습니다.
군사위는 이날 중국과 러시아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 같다며 미국이 이런 경쟁에 나서는 동안에도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 그리고 폭력적인 테러 조직과 같은 지속적인 위협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 등에 대한 본토 방어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예산을 2,980만 달러 늘리고 북부사령부의 본토 순항미사일 방어 노력에 5,090만 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한국해양경찰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자진 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관련 사건을 남북관계 측면에서 다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16일 이번 사안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이제 한국 정부는 관련 사건 조사를 재개해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유가족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VOA에 이제야 관련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진실과 상식으로 회귀했다고 환영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 운동가인 수전 숄티 미국 디펜스 포럼 회장도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삶의 가치와 의미를 보여줘 기쁘다며 김정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